지독하고 악랄했던 며느리의 처참한 최후. 일장 돌싱 아들의 새로운 시작. 정호는 일찍이 결혼에 실패했다. 이혼 후 그는 한 번도 여자에게 마음을 열지 못했다. 44세라는 나이는 이미 많은 것이 지나가 버린 나이처럼 느껴졌고 그의 삶은 오로지 아이와 함께하는 일상에 집중되어 있었다. 정호는 서울의 한 은행에서 지점장으로 근무하며 가정도 챙기고 일이 바쁘지만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에는 그 무엇보다도 신중해야 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엔 늘 외로움이 있었다. 아들과 함께 지내는 하루하루가 길고 주변에서 그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왔다. 넌 아직 젊잖아. 천천히 좋은 사람 만나서 재혼해. 부모님의 걱정 어린 말들에 정호는 늘 어색한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속으로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담담히 대답했다. 그러던 어느 날 정호의 어머니가 갑자기 한 여성을 소개하고 싶다고 했다. 정호야, 나이도 있고 아들도 있는데 그럴 때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냐? 어머니의 말에 정호는 시큰둥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지만 결국 어머니의 강력한 권유에 못 이겨 한 명의 여성을 만나게 되었다. 그녀의 이름은 김민지였다. 민지는 30대 중반의 미모의 여성이었다. 결혼을 한 적이 없으며 연애 경험도 많지 않다고 했다. 정호가 처음 민지를 만났을 때 그녀의 첫인상은 인상적이었다. 단정한 차림과 밝은 미소를 지으며 자신을 소개한 민지는 겉으로 보기엔 다소 온화하고 조용한 성격 같았다. 그날 이후 정호는 민지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민지는 마치 그의 내면을 꿰뚫고 있는 듯한 말과 행동으로 정호의 신뢰를 얻어갔다. 첫 만남에서부터 민지는 아들에게 아빠를 닮아 너무 잘생겼다며 아이를 다정하게 대해주었고 그 모습에 정호는 점차 편안함을 느꼈다. 점점 더 민지를 향한 마음은 깊어졌고 결혼에 대한 생각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정호는 직감적으로 그가 민지에게 완전히 마음을 열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느꼈다. 그의 어머니는 너희가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라며 두 사람을 한껏 밀어주었고 정호는 그녀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그때만 해도 정호는 민지의 진짜 속내를 알지 못한 채 여유를 부리고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민지의 비밀을 조금씩 파악하게 되리라는 사실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2장. 며느리의 등장. 정호는 민지와 결혼을 결심하고 그녀와 함께 새로운 가정을 꾸리기로 했다. 그의 어머니는 이미 민지를 마음에 들어했고 정호의 아버지인 김상철은 처음엔 그저 조용히 지켜보는 듯했다. 상철은 아들의 선택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 속에는 무언가 불편한 기운이 감돌았다. 정호는 그저 그런 아버지의 태도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상철의 경계심은 나중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결혼식은 화려하고 민지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완벽한 모습으로 등장했다. 정호는 그녀가 이 결혼으로 자신에게 새로운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 믿었고 민지는 정호의 기대를 완벽하게 충족시키기 위해 힘썼다. 외모, 태도, 말투 모두가 정호가 바라는 대로였다. 그녀는 마치 정호와 그의 가족이 그동안 기다려온 완벽한 며느리였다. 정호는 어느 순간 자신이 민지에게 빠져들고 있음을 느꼈다. 민지는 그에게 자상하고 배려심 깊은 아내로 다가왔고 정호는 그녀에게 점점 더 의존하게 되었다. 하지만 민지의 속내는 달랐다. 민지는 단순한 결혼을 목표로 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은행 지점장인 정호의 재산을 노리고 있었다. 또한 그녀의 진짜 목표는 정호의 아버지 김상철의 재산을 차지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정호와의 결혼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삶을 이루기 위해 여러 계획을 세웠고 그 계획은 하나하나 교묘히 진행되고 있었다. 민지는 정호와 결혼한 후 첫 번째로 그에게 상처를 남길 일을 벌였다. 그가 집을 비운 사이 민지는 상철과의 대화를 통해
점차 그에게 접근하기 시작했다. 상철은 처음엔 민지가 겸손하고 상냥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녀의 말을 들으며 점차 다른 기운을 느꼈다. 민지는 정호의 아버지인 상철에게 자신이 얼마나 헌신적으로 살고 있는지, 그리고 가족을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지를 강조하며 다가갔다. 상철은 그저 웃으며 민지의 말을 흘려보내려 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결코 가볍지 않았다. 하루는 민지가 상철을 따로 불러냈다. 아버님, 제 남편 정호가 너무 일에만 치여서 걱정이에요. 아이도 아버님이 도와주시고 계시지만 너무 힘드실 텐데. 민지는 상철에게 고마움을 표하며 말끝을 흐렸다. 그녀의 말 속에는 상철이 자신에게 돈과 재산을 넘겨주는 것에 대한 암시가 숨어 있었다. 상철은 그녀의 말을 반신반의하면서도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가 가진 재산과 권력이 민지의 손아귀로 들어갈 가능성에 대해 잠시 생각했다. 그날 이후로 민지의 모습은 달라졌다. 그녀는 정호에게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우리가 가족이잖아요. 당신도 알잖아요.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서 잘 살려면 내가 필요한 것들을 좀 더 챙겨줘야 해요. 그녀는 정호에게 부드럽게 요구를 했고 정호는 그것이 사랑의 표현인 줄 알았다. 그는 민지의 말에 순응하며 점점 더 그녀에게 모든 것을 맡기게 되었다. 민지는 그런 정호의 모습을 바라보며 교묘히 계획을 이어갔다. 그녀는 상철이 정호에게 재산을 넘기도록 만들 방법을 고심하기 시작했다. 민지는 정호와 아버지 사이에 균열을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냈다. 정호가 아버지에게 너무 의존해요. 아버님은 이미 나이가 많으신데 정호가 너무 의지하면 결국 모두에게 힘들어질 거예요. 민지는 상철을 자주 만나면서 점점 그에게 더 많은 부담을 주는 이야기를 이어갔다. 정호는 민지의 모든 요구에 부응하며 그녀를 위해 점점 더 많은 것을 제공했다. 하지만 그가 알지 못한 채 민지는 정호의 재산을 손에 쥐기 위한 치밀한 전략을 실천에 옮기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이 정호와 그의 가족을 위한 것이라고 믿었던 정호는 민지가 계획하고 있는 악랄한 작전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3장 민지의 이면. 민지의 외적인 모습은 그 누구보다 완벽했다. 정호의 친구들이나 친척들이 그녀를 만날 때마다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녀의 미모, 교양, 그리고 예의 바른 태도는 모든 사람을 감동시켰다. 정호의 어머니는 그녀를 가리켜 너무 훌륭한 며느리라고 칭찬했으며 가족들은 모두 그녀의 사려 깊은 성격에 감탄했다. 그러나 정작 민지의 마음속에는 다른 계획이 있었다. 민지에게 정호는 결혼이라는 목표의 일부분일 뿐이었다. 민지는 그동안 여러 남자들과 짧은 인연을 맺으며 살아왔지만 그 모든 관계는 결코 진심이 아니었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단 하나, 바로 재산이었다. 민지는 어릴 적부터 부유한 가정을 동경하며 자랐다. 그녀의 부모는 평범한 사람들이었고 민지는 늘 자신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던 중 은행에서 일하게 되면서 처음으로 재정적인 안정감을 느꼈다. 그러나 그녀의 야망은 단순히 직장에서의 성취에 그치지 않았다. 민지는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선 누구든지 이용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정호와 결혼하게 된 후 민지는 그가 은행 지점장으로 일하는 점에 주목했다. 정호는 안정적이고 많은 자산을 쌓고 있었지만 그 또한 여전히 홀로 서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그의 사업적 활동에는 불안정함이 따랐고 그의 아버지인 상철 또한 막대한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 민지의 목표는 단순히 정호와 결혼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가 가진 은행 지점장이라는 직위와 상철의 재산까지 손에 넣고 싶었다. 민지는 정호와 결혼한 후 상철과도 여러 차례 개인적인 대화를 나누며 점점 더 친밀감을 쌓아갔다. 그녀는 상철을 부드럽게 대하며 아버님,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제 남편 정호도 아버님을 많이 존경하고 있어요 라며 상철의 자존심을 치켜 세워줬다. 상철은 처음엔 민지의 칭찬을 가볍게 흘려보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녀에게 의지하게 되었다. 민지는 상철이 자신에게 느끼는 신뢰감을 점차 이용하기 시작했다. 정호가 너무 바빠서 걱정이에요. 가끔은 아버님께서 조금 더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이 말은 사실상 그녀가 상철에게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모든 것을 유도하고 있다는 신호였다. 민지는 상철에게 재산을 조금씩 넘기도록 조작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상철이 느끼는 불안감을 자극하며 정호와의 관계가 점차 악화될 수 있다는 암시를 던졌다. 정호가 아버님을 너무 의존하고 있어요. 아버님께서 모든 것을 맡기시는 게 아니라 조금씩 독립할 수 있게 해주셔야 할 때가 아닌가 싶어요. 이 말을 들은 상철은 자신도 모르게 민지의 말에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그는 계속해서 민지가 조언하는 대로 정호에게 말을 꺼내기 시작했지만 이 모든 것이 민지의 계획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은 전혀 몰랐다. 민지는 정호와 상철 사이의 불신을 조금씩 쌓아가며 그들이 갈라설 수 있는 틈을 넓히고 있었다. 또한 민지는 은행에서 정호의 지위와 관련된 사항들을 하나하나 파헤쳤다. 은행의 내막과 정호의 업무 처리 방식을 파악하며 그가 놓친 점들을 지적하고 심지어 그녀의 언급이 정호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도록 만들었다. 그녀는 점차 정호가 자신에게 의존하게끔 만들어갔고 그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조금씩 늘려갔다. 민지는 이 모든 상황을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었고 정호는 그녀가 그의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아내라는 생각에 점점 더 마음을 열어갔다. 하지만 민지의 계획은 그저 정호의 재산을 빼앗는 데 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상철의 재산까지 노리고 있었다. 상철이 정호에게 남길 수 있는 모든 것, 심지어 상철의 주식을 비롯한 자산까지 민지는 손에 넣을 궁리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상철을 부드럽게 압박하며 상철이 모든 것을 자식에게 남기도록 만들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상철은 점차 민지의 말에 반감을 가지기 시작했다. 그는 민지가 지나치게 자기 중심적이라는 느낌을 받았고 그녀가 모든 것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조작하고 있다는 불편한 기운을 감지하기 시작했다. 상철은 민지의 진짜 의도를 알아챘지만 그가 알게 될 때쯤 민지는 이미 너무 많은 기회를 손에 쥐고 있었다. 사장 시아버지의 경고. 정호는 민지와 결혼한 후 점점 더 그녀에게 의존하게 되었다. 민지는 그의 모든 감정을 손쉽게 조종할 수 있었고 정호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그는 민지가 진심으로 자신을 사랑한다고 믿었다. 하지만 정호의 아버지 김상철은 그의 아들을 걱정하는 마음을 놓지 않았다. 상철은 민지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뭔가 이상한 점을 느꼈다. 그녀는 너무 완벽했고 정호가 그녀를 만난 후부터 행동이 조금씩 달라졌다. 그 변화는 상철의 직감적으로 불안감을 자아냈다. 어느 날 저녁 정호가 회사에서 늦게 돌아온 날이었다. 상철은 민지와 함께 앉아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상철은 민지가 갑자기 정호와의 결혼 생활에서 보여주는 지나친 의존성과 소유욕에 대해 불안감을 갖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경고를 민지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며느라, 나는 너를 불쾌하게 하려는 의도가 아니다. 다만 정호가 그동안 아내와 아이를 돌보며 많이 힘들어했으니 네가 조금 더 신중하게 그의 감정을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상철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민지는 잠시 당황한 듯했지만 이내 그녀의 표정이 부드럽게 변하며 상철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님, 정호는 저에게 정말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를 위해 최선을 다하려고 해요. 저도 그의 힘이 되어주고 싶어요. 그녀의 말은 마치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것처럼 들렸다. 그러나 상철은 그런 민지의 태도에 더욱 의문을 품었다. 민지의 미소 뒤에 숨어있는 욕망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내가 걱정되는 건
정호가 좀 더 자립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버님이 계속 모든 걸 챙겨주시다 보면 정호가 스스로 결정을 내릴 기회가 줄어들 수 있어요.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스스로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상철의 말은 민지가 의도적으로 정호의 자립적인 성격을 방해하고 있다는 의도를 담고 있었다. 민지는 여유롭게 웃으며 그럴지도 몰라요. 아버님, 제 말이 불편하셨다면 죄송해요. 저는 정호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 말 속에는 그녀의 진짜 의도는 없었다. 민지는 이미 상철의 불안을 예측하고 있었다. 그녀는 상철이 알게 되기 전에 모든 것을 손에 넣을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정호는 그날 밤 아버지와 민지가 대화하는 모습을 우연히 목격하게 되었다. 그는 조용히 다가가서 문을 열어 살짝 들여다보았다. 민지가 웃으며 상철과 이야기하는 모습은 그리 평화로워 보였고 정호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마음 한켠에 이상한 기분이 스쳐 지나갔다. 그날 밤 정호는 다시 한번 아버지와 민지 사이에서 벌어지는 미묘한 갈등을 인지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민지를 의심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가 느낀 불안감은 아버지가 민지에게 너무 많은 부담을 주고 있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정호는 아버지가 계속해서 민지에게 불편한 신호를 보냈다는 사실을 점점 더 명확히 깨닫게 되었다. 그러나 상철은 직접적으로 민지와 대립하지 않고 모든 것을 정호에게 돌렸다. 정호야, 민지는 좋은 사람일 거야. 하지만 너는 좀 더 신경을 써야 해. 무엇보다 그녀가 너와 아들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 상철의 이 말은 정호에게 심어놓은 의심의 씨앗이었다. 정호는 아버지의 말을 가볍게 넘기지 않았다. 그동안 그는 상철이 자신의 감정을 자주 드러내지 않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의 말에 진지하게 귀 기울였다. 하지만 여전히 민지를 믿고 싶어 했고 그 믿음이 아버지의 경고를 더욱 희미하게 만들었다. 그는 아버지의 말이 걱정에 지나지 않기를 바랐지만 점점 그 불안한 기운이 그의 마음에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다. 정호는 아버지와의 대화에서 점점 더 큰 갈등을 느꼈고 민지의 행동에 대한 의심이 점차 커져갔다. 하지만 그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도 여전히 민지에 대한 사랑이 컸기에 그 의심을 마음속 깊이 묻어두려 했다. 상철은 그때부터 더 이상 민지와 직접적으로 부딪히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그 대신 그는 정호에게 더 많은 조언을 주며 민지가 그를 지배하려는 시도에 대해 경고를 계속했다. 오장복수의 그림자. 정호와 민지의 결혼 생활은 겉보기에는 순탄해 보였다. 정호는 계속해서 민지를 사랑했고 민지는 여전히 그에게 애정을 표현하며 가족의 일원으로 완벽히 적응해 갔다. 그러나 정호는 점점 더 민지의 행동에서 이상한 기운을 느끼기 시작했다. 민지가 제시하는 요구는 점점 더 많아졌고 그는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민지의 작은 제스처 말 한마디가 정호에게는 사랑의 표현으로만 다가갔다. 그녀의 뒤에는 항상 치밀한 계획이 숨어 있었다. 그 사이 상철은 정호와 민지 사이의 갈등을 더욱 확고히 느끼고 있었다. 그는 민지가 점점 더 정호와 그의 재산을 차지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있었다. 상철은 한동안 침묵했지만 결국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생각에 정호에게 직접 경고를 하기로 결심했다. 어느 날 상철은 정호와 단둘이 마주 앉았다. 정호는 평소처럼 아버지의 말을 듣고 있었고 상철은 차분하게 말을 꺼냈다. 정호야, 너는 민지에 대해 너무 믿고 있어. 하지만 그 여자는 너와 우리 가족의 재산을 노리고 있어. 나는 너에게 경고하는 거다. 그녀는 그냥 좋은 며느리가 아니야. 정호는 충격을 받았다. 아버지의 말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다. 아버지, 그런 얘기 그만하세요.
민지는 정말 나를 사랑하고 아들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왜 그런 말을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상철은 아무런 감정도 없이 차가운 눈빛으로 정호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정호야, 내가 너를 믿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야. 민지의 행동을 잘 살펴봐. 그녀는 너의 아버지, 즉 나의 재산까지 탐내고 있어. 그녀가 얼마나 교활한 사람인지를 내가 더 잘 알고 있어. 상철은 말끝을 흐렸고 정호는 그 말이 가슴 깊이 와닿았다. 하지만 그때 정호는 민지에 대한 믿음이 너무 강해 아버지의 말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는 아버지가 과도하게 걱정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민지를 향한 신뢰를 굳게 지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철의 경고는 그의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았고 점점 민지의 행동에서 의심이 커져갔다. 시간이 지나면서 민지는 점점 더 많은 요구를 해왔다. 그녀는 정호에게 집안의 재정 문제나 상철과의 관계에서 더욱 많은 영향을 미치고자 했다. 민지는 상철을 자주 찾아가며 그와의 대화를 통해 점차 재산의 흐름을 조작하고 정호에게 무언의 압박을 주었다. 그리고 그녀의 계획은 점차 완벽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었다. 정호와 민지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민지는 정호를 완전히 자신의 손에 쥐게 만들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정호의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차지하기 위한 본격적인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었다. 민지는 상철이 은퇴할 때쯤 자신이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다. 상철이 자산을 정리하고 남은 자산을 정호에게 남기게 만드는 것. 그리고 그 재산이 그녀의 손에 들어가게 만드는 것이었다. 그때 상철은 결국 민지의 음모를 알아차리게 되었다. 민지가 한동안 그녀와 정호의 관계에서 했던 모든 행동이 하나의 계획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상철은 이를 막기 위해 비밀리에 변호사를 고용하고 자신의 재산을 보호할 방법을 모색했다. 그는 모든 것을 되찾기 위한 복수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정호는 점점 더 아버지와 민지 사이에서 갈등을 겪기 시작했다. 그리고 결국 민지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순간이 찾아왔다. 정호는 민지가 아버지에게 무언의 압박을 주며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행동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는 민지가 자신과 아버지의 재산을 노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고 그 충격은 그의 가슴을 찢어놓았다. 정호는 민지의 속내를 알아차리고 자신의 과거와 지금의 모든 선택이 잘못되었음을 뒤늦게 깨달았다. 그리고 그는 이제 민지의 속임수와 그녀의 악랄한 계획에 맞서 싸울 준비를 해야 했다. 정호는 더 이상 민지의 사리사욕에 이용당할 수 없다는 결심을 하고 그 복수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6장 복수의 서막. 정호는 민지의 속임수를 알게 된 후 깊은 상실감과 분노에 휩싸였다. 그동안 자신이 아내라고 믿었던 민지가 자신의 재산을 차지하려는 교활한 계획을 꾸미고 있었다는 사실에 그는 큰 충격을 받았다. 그러나 이때 정호는 한 가지 중요한 결심을 했다. 민지의 음모를 막기 위해서 그는 반드시 복수해야만 했다. 정호는 민지에게 그 어떤 경고도 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감정을 억누르고 냉정하게 상황을 분석했다. 민지는 그동안 그의 믿음을 이용해왔다. 그녀의 계획이 끝내 성공하기 전에 정호는 모든 것을 되찾기 위한 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복수는 단순히 민지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자신을 다시 찾고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었다. 그 첫 번째 단계는 민지의 행동을 더 확실히 드러내는 것이었다. 정호는 민지가 항상 아버지와의 대화에서 그녀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이끌어가려고 한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상철과의 대화에서 민지의 미세한 변화를 잘 살펴본 정호는 민지가 그의 아버지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를 막기 위해 정호는 상철과 비밀리에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아버지,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정호는 아버지에게 진지하게 말했다. 상철은 정호의 눈빛을 보고 무언가 큰 결심을 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무슨 일이냐, 정호? 정호는 숨을 깊게 들이쉬며 그동안 민지와의 관계에서 느낀 불안감을 솔직히 털어놓았다. 아버지, 민지가 아버지와 저에게 하는 모든 행동이 이상해요. 제가 처음엔 몰랐지만 이제는 알겠어요. 민지가 아버지의 재산을, 그리고 저의 재산까지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경고해 주셨던 말이 진심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겠어요. 상철은 정호의 말을 듣고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내가 너에게 말한 게 맞았다는 말이지. 민지는 이미 그 계획을 꾸미고 있었어. 하지만 너는 그녀의 속셈을 알아챘고 이제 그 진실을 마주해야 할 시간이야. 상철은 정호에게 더 이상 민지와의 결혼 생활을 이어가지 말라고 강하게 조언했다. 정호야, 나는 네가 행복해지길 바란다. 민지와의 관계는 더 이상 너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녀는 이미 그만큼 마음을 다 비웠다. 이제 네가 그 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정호는 아버지의 말에 깊이 공감하며 마음을 굳혔다. 그는 더 이상 민지에게 속아 살 수 없었다. 그리고 그 복수의 계획을 하나씩 실현해 나가기 시작했다. 첫 번째로 정호는 민지가 은행에서 진행 중인 중요한 거래를 엿보았다. 민지는 그녀의 영향력으로 은행에서 큰 자금을 움직이려고 하고 있었다. 정호는 그 사실을 파악하고 은행 내에서 민지의 계획을 막기 위해 내부의 동료들을 통해 그녀의 부정행위를 알아냈다. 정호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민지의 은행 거래를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다. 하지만 정호는 민지가 쉽게 물러설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민지에게 직접적인 대립을 피하면서도 그녀가 자초한 결과를 맞게 해야 한다고 결심했다. 그는 은밀히 변호사를 만나 민지가 재산을 가로챈 증거를 모은 뒤 그녀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을 계획했다. 민지는 여전히 정호가 자신을 사랑한다고 믿고 있었다. 그녀는 계속해서 정호에게 아첨하고 그의 신뢰를 얻으려 애썼다. 그러나 정호는 이제 민지의 속셈을 알고 있었고 그녀가 어떤 일이든 자신을 믿고 있다는 점을 이용해 나가기로 했다. 민지는 정호의 미소 속에 숨어있는 분노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정호는 아버지와 함께 민지의 계획을 막고 그녀의 속셈을 공개할 준비를 했다. 그들은 이제 민지가 자신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에 대해 깨닫고 있었다. 상철은 결국 정호와 함께 모든 것을 정리하고 민지에게 그녀의 끝을 맞이하게 할 계획을 세웠다. 정호는 민지와의 결혼을 계속 유지하면서 그녀가 모든 것을 잃게 만드는 순간을 준비했다. 그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민지는 자신이 모든 것을 가질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지만 정호는 그 확신이 얼마나 허상인지를 깨닫게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7장 민지의 반격. 정호는 복수의 계획을 차근차근 실행해 나가고 있었다. 민지의 재산을 빼앗기 위한 증거를 차곡차곡 모으고 그녀의 은행 거래를 막기 위한 기회를 엿보았다. 하지만 그는 민지가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민지는 누구보다 교활하고 그가 생각하는 것보다 한 발 앞서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정호는 민지의 속셈을 알게 되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그를 자신만의 계획에 빠져들게 만들었다. 정호는 그녀의 미소와 사랑의 말이 점점 더 믿을 수 없게 느껴지기 시작했지만 민지가 또다시 그를 속일 방법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미처 인지하지 못했다. 하루는 민지가 그를 집으로 초대했다. 정호는 민지가 그동안 자신에게 보여준 친절함과 사랑을 믿고 그 자리에 가기로 했다. 그날 저녁 민지는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 고급 와인을 준비했다. 정호는 그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의심이 떠오르지만 민지의 미소를 보면 마음이 흔들렸다.
그녀는 여전히 정호에게 사랑을 표현하며 그를 지배하려는 의도를 숨기고 있었다. 정호, 당신이 너무 바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걸 알아.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우리만의 시간을 갖고 싶었어. 민지는 정호의 앞에 와인을 따르며 말했다. 그녀의 눈빛은 그를 향한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다. 정호는 그 사랑이 진심인지 아니면 단지 계산된 것인지를 확신할 수 없었다. 그는 그저 민지의 말을 믿고 싶은 마음에 끌려 그녀와 함께 그 자리를 지켰다. 하지만 그 순간 민지는 정호가 다가오기 전부터 준비해둔 계획을 실행하기 시작했다. 민지는 그가 돌아서기만을 기다렸고 그가 잠시 다른 곳을 보고 있을 때 몰래 그의 핸드폰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정호가 자신의 계획을 알아챘다는 것을 감지하고 그가 가진 모든 정보를 빼내기 위한 마지막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정호가 잠시 야경에 집중하는 사이 민지는 핸드폰에서 중요한 메모들을 찾아냈다. 그 안에는 정호가 모은 증거들, 은행 거래 내역, 그리고 그녀의 불법적인 행위들을 정리한 문서들이 있었다. 민지는 그 문서들을 빠르게 저장하고 정호에게 그것이 발각되지 않도록 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이 문서들을 이용해 정호를 위협할 수 있는 카드로 활용할 계획을 세웠다. 그때 정호가 민지의 행동을 눈치챘다. 그는 민지가 자신의 핸드폰을 만지는 것을 본 순간 바로 그녀의 의도를 알아챘다. 민지,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정호는 차갑게 물었다. 민지는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곧 얼굴에 미소를 띠며 대답했다. 그냥 당신이 내 전화번호를 뭐라고 저장해 놓았는 보려던 것 뿐이에요. 갑자기 궁금해져서.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진심도 담겨 있지 않았다. 정호는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다. 민지의 눈빛에서 숨겨진 의도를 읽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이 어떻게 민지의 계획을 드러낼 수 있을지, 그러나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했다. 그 순간 민지는 정호에게 한마디를 덧붙였다. 그렇다면 당신이 이 문서들을 모두 삭제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민지는 정호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이 손에 넣은 증거들을 정호에게 던지며 그를 위협했다. 당신이 나를 배신하면 이 모든 것이 세상에 공개될 거예요. 그럼 당신도 그동안 숨겨놓은 모든 게 드러날 거예요. 정호는 민지의 위협에 당황했지만 그는 이미 결심을 굳히고 있었다. 그는 민지에게 복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 순간 민지가 자신을 얼마나 교활하게 다루었는지를 직감했다. 민지가 이런 방식으로 자신을 위협할 줄은 몰랐다. 정호는 다시 한번 깊은 숨을 쉬고 냉정하게 말을 꺼냈다. 민지, 네가 그렇게 나를 위협해도 소용없어. 네가 뭘 숨기고 있는지, 그리고 네가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나는 다 알고 있어. 정호는 민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민지는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그녀는 이내 차분히 말했다. 그래요, 나는 너를 밀어내고 내 방식대로 모든 것을 차지할 거예요. 그리고 그때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야. 정호는 민지의 대답을 듣고 마음을 다잡았다. 이제 그는 민지의 모든 계획을 물리쳐야만 했다. 그녀가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녀를 물리쳐야 한다는 사실을 확신했다. 그리고 그는 아버지와 함께 그 모든 음모를 드러낼 준비를 마쳤다. 정호는 민지와의 마지막 대결을 준비하며 그의 계획을 하나씩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다. 민지는 자신이 최종적으로 승리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지만 정호는 그 믿음이 얼마나 허상인지를 곧 깨닫게 해줄 것이다. 8장 복수의 끝자락. 정호는 민지의 모든 계획을 저지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를 준비했다. 그는 민지가 자신의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지만 이제 그는 그녀를 끝내 물리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정호는 민지의 교활함을 이미 파악했고 그녀가 어떤 방식으로든 자신을 위협하더라도 그 속셈을 꿰뚫어 볼 자신이 있었다. 그날 정호는 민지를 집으로 초대했다.
민지는 여전히 자신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믿음에 차 있었다. 그녀는 정호에게 마지막 한 방을 먹이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정호는 이미 민지의 모든 계획을 예측하고 있었다. 그가 준비한 마지막 카드는 그 어떤 위협도 민지가 감당할 수 없게 만들 거였다. 정호, 오늘도 당신과 얘기할 수 있어서 기뻐요. 민지는 정호를 바라보며 살짝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그가 자기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민지는 계속해서 그를 자신에게 의존하게 만들 생각이었다. 정호는 차분하게 민지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민지, 이제 너와의 모든 관계는 끝났어. 정호는 말이 끝나자마자 민지가 그동안 조작한 문서들을 한 장씩 꺼내 들었다. 그 문서들은 민지가 불법적으로 저질렀던 거래의 내역과 재산을 가로챈 증거들, 그리고 정호의 아버지와 자신에게 미친 영향을 담고 있었다. 정호는 민지가 자신을 위협하려 했던 바로 그 증거들을 손에 쥐고 있었다. 이게 뭐야, 정호? 민지는 당황하며 물었다. 그녀는 갑자기 정호의 차가운 표정에 느껴지는 위압감을 감당할 수 없었다. 정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알렸다. 민지, 내가 모든 걸 알고 있어. 네가 내 아버지와 내가 가진 재산을 노리고 있었던 계획들,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법적으로 고발할 준비도 끝냈어. 정호는 민지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한치의 흔들림 없이 강렬했다. 민지는 정호의 말을 듣고 자신의 계획이 드러난 것에 대해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그동안 자신이 조작한 모든 증거가 한순간에 정호의 손에 들어갔다는 사실에 그녀는 점차 자신의 패배를 깨닫기 시작했다. 너는 정말, 민지는 말끝을 흐리며 점차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정호는 민지의 약한 모습을 보고 더 이상 그녀에게 연민을 느끼지 않았다. 그는 모든 복수를 끝내기 위해 더 이상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민지, 이제는 모든 게 끝났어. 네가 저질렀던 모든 불법적인 행위들이 드러날 거야. 나는 이미 변호사와 모든 준비를 마쳤어. 이젠 너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밖에 없어. 정호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는 민지가 어떻게든 자신을 속일 수 있다는 생각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민지는 결국 자신의 패배를 인정했다. 그녀는 정호의 눈빛에서 더 이상 그녀가 사용할 수 있는 무언가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그동안 자신이 이길 거라고 믿었지만 정호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해 보였다. 그리고 민지는 그녀의 모든 음모가 세상에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너 이럴 수가. 민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을 꺼냈다. 그녀는 자신이 제일 불쌍한 사람처럼 정호를 붙잡고 애원했지만 정호는 더 이상 그녀에게 흔들리지 않았다. 너의 계획은 끝났어. 더 이상 내가 너에게 속지 않겠어. 정호는 한마디로 민지의 마지막 남은 희망마저 끊어놓았다. 정호는 민지를 경찰에 신고하고 그녀가 저지른 범죄들을 세상에 밝혀냈다. 민지는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탐욕과 욕망에 의해 모든 것을 잃게 되었다. 그녀의 악행은 드러났고 이제 민지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정호는 아버지와 함께 민지의 음모를 막고 그녀의 복수심을 물리친 후 다시 한번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다. 상철은 아들에게 말했다. 정호야, 정말 맘고생 많이 했구나. 그동안 우리가 잃었던 것들을 되찾은 거야. 네가 민지를 물리친 것은 소중한 우리 가족을 지킨 것과 같은 의미야. 정호는 아버지와 함께 자신이 이루어낸 승리를 자랑스럽게 느꼈다. 그는 다시 한번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을 되찾았고 민지의 음모가 세상에 드러난 후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가 민지에게 복수한 것은 단순한 복수를 넘어 자신과 가족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다.
이로써 정호와 민지의 이야기는 마침내 끝이 났다. 이제 정호는 새로운 시작을 할 준비가 되었다.